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꽤나 복잡하게 생겼지만 뜯어보면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해설본이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글자는 1급에 배정되어 있는 국갱자입니다. 자, 총 19획인데요. 한번 써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새끼양 고자입니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는 아름다운 밑자죠.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죠? 열일곱, 열여덟, 19 이렇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렇게 돼서 국갱자가 됩니다. 네, 방금도 기침이 나오려고 했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국갱자 장음이고 19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양 고자 이거는 준특급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미자 6급에 해당되는 이 두 글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새끼양 고에도 당연히 양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미자에도 당연히 양이 포함되어 있죠. 아름다운 미자에 큰 대자니까 양이 크다, 좋다, 맛있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국갱자를 설문해자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쓴다. 네, 이것도 국갱자의 이체자입니다. 그리고 5가지 맛으로 국을 만든다. 뭐 국과 어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전체를 보면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양고자하고 아름다운 미자 둘 다 의미를 따른다 라고 봤을 때는 두 개 다 이거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회의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하 등에 보시면 이거는 고깃국이다. 이 고깃국 확자거든요. 그래서 고깃국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글자를 자전에서 찾아보면 현대어에서는 이것을 채소와 고기를 넣어 끓인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도 원래는 양고기로 그렇죠? 어린 양이든 큰 양이든 불로 해서 걸쭉하게 끓인 국인데 이게 나중에는 의미가 좀 확대되면서 뭐 채소도 넣고 양고기가 아닌 다른 고기도 넣고 이래서 끓인 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갱자를 이 갑골문 살펴보기 전에 이 갑골문에는 사실은 그릇 명자하고 위에 양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릇 명자에 갑골문을 보시면 대략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이 국갱자의 갑골문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이 같죠. 그리고 갑골문 두 번째 것도 이 안쪽에 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갑골문 3번에 보시면 재밌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활궁자 두 개로 겹쳐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수증기까지는 아니고 김이 올라오는 그런 모양을 본뜬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갑골문에 되어 있고 이 국갱의 그 이체자 동자에도 이렇게 활궁이 양쪽으로 세워져 있는 이런 글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근문으로 가면서 밑에 솥을 나타내는 격자가 생긴 거죠. 의미 좀 다양하긴 한데 격도를 일단 읽겠습니다. 이 큰 솥을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것이 이런 부분이 지금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위에는 양이 있고요. 자, 국갱자의 그 이체자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속자는 이렇게 아름다울 미자 대신에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걸 제외하고 또 하나는 동자 중에 보시면 유독 이렇게 생긴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분이다. 네,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솥을 나타내는 격자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특급에 해당하는데 솥력자 혹은 솥 가로막을 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력자나 격자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솥을 나타내고요. 여기도 보니까 고자와 미자가 있네요. 이건 아예 고자에다가 불을 아래쪽에 달구는 그런 모습입니다. 육단할변도 나와 있고요. 자, 이런 동자들이 있는데 크게 우리가 봤던 갑골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금문이나요? 자, 양자는 아시다시피 양의 앞머리를 본뜬 글자입니다. 옆에 있는 문자는 뿔인데 뿔이 좀 간략화되어 있고요. 이 원래 본자를 보시면 양이 우를 미자 비슷하게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양 머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 글자도 같은 글자고요. 이 글자도 같은 글자인데 이 두 개는 거의 부수 혹은 그 한자의 구성 요소로 많이 사용됩니다. 국갱자, 우리나라는 갱, 장음이고 1급에 해당되고 중국에서는 끙이라고 발음합니다. 간체, 번체 차이가 없고요. 일본의 신자체도 똑같습니다. 다만 발음은 코 혹은 캉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훈독은 아츠모노인데 이게 좀 우아한 말로 고기 야채를 넣은 뜨거운 국을 말한다. 스이모노나 스프하고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중일 삼국의 국갱자의 한자는 그 형태가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갱자가 들어간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갱이고요. 두 번째는 갱죽입니다. 세 번째는 갱첩이고요. 네 번째는 양갱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글자를 살펴보다가 어원을 살펴보다가 국갱자가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이 글자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죠. 자, 다섯 번째 글자는 녹갱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갱입니다. 대부분 들어보시지 못한 단어들이 많을 텐데 그냥 갱자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특히 양갱은 요즘에는 유행하지 않지만 꽤나 우리 그 팥 양갱에서 많이들 아직 시중에도 판매하고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글자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 그냥 갱자입니다. 이거는 제사에 쓰이는 국으로 무와 다시마 따위를 얇게 썰어 놓고 끓인다. 국이나 매탕, 국의 높임말이 매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유효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국을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탕 같은 경우 이렇게 쓰죠. 아래도 있지만 탕 같은 경우는 굳이 갱과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이 탕은 좀 묽은 것을 말합니다. 갱은 그만큼 진하고 또한 걸쭉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만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 이 둘의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거의 혼용해서 쓰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어 보실까요? 바로 다음 단어는 갱죽입니다. 이거는 시래기 따위의 채소류를 넣고 멀겋게 끓인 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갱자가 원래는 좀 걸쭉한 국이나 그죠? 그런 어떤 고체에 가까운 액체의 국이었는데 그죠? 진하게 끓인 거. 여기 보시면 멀겋게 끓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갱자와 탕자의 구별이 별로 없구나 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죽자도 재미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갱자에도 보시면 이 활궁자가 뒤에 옆에 두 개 있는 이런 글자가 동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 글자 보시면 쌀로 끓였는데 이렇게 은근하게 끓여가지고 거의 물처럼 만든 게 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게 죽자예요. 무슨 야채죽, 그죠? 고기죽, 소고기죽 할 때 죽자인데 죽자도 보시면 이런 글자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옆에 활궁이 양쪽에 2개 있으면 이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양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국갱자 두 번째 글자는 단어는 세 번째는 갱즙입니다. 국의 국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국물인데 즙자도 상당히 재밌죠. 물 열십자에 물 숫자 열십자이죠. 이 십자라는 건 여기서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것도 뜻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십이라는 단어가 발음도 나타내지만 형성자이겠지만 이게 국은 보통 한 가지 재료를 끓이지 않죠.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끓이죠. 그런 액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열십자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즙입니다. 우리 과즙할 때 즙자죠.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녹갱입니다. 사슴 녹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저 눈이 강조된 그렇죠? 뿔이 있는 그런 그림에서 상형문자에서 나온 글자인데 사슴의 고기로 끓인 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원래 양고기로 그렇죠? 걸쭉하게 끓인 국물이지만 졸여서 끓인 국물이지만 이미 녹갱이라고 나타냈을 때는 이게 이미 양고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끓인 국이라는 일반 명사로 나중에는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대갱입니다. 제사에 쓰던 고깃국이다. 소나 돼지, 양 따위의 고기를 삶아 얹는데 소금이나 양념을 전혀 하지 않았다. 대갱이라는 표현도 제사에서 가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 보시면 역시 소나 돼지, 양, 틈겨는 닭까지 이 갱자를 쓰는 걸 봐서는 역시 이 양자의 의미는 많이 희석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양갱입니다. 그렇죠? 해태제과에서 주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양갱인데요. 이게 과연 왜 양자가 쓰여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 이 단어를 조사하다가 국갱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양갱을 보려면 한중일 삼국의 그 변천사 혹은 그 전래의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양갱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팥, 앙금, 우무, 설탕이나 엿 따위를 함께 쑤어서 굳힌 과자다. 지금은 양이라는 표현은 양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단팥 묵으로 순화하면 좋겠다라고 1996년에 이미 문화체육부 고시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양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일 삼국의 어떤 그 전래 과정, 변천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꽤나 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갱이란 표현을 오늘의 한자어 컨텐츠로 따로 독립을 해놓고 이번에는 국갱에 관련해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아직 공유하지 않았지만 오늘의 한자어 양갱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갱은 일본에서는 요강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영어로는 sweet bean jelly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미 양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나라 영양갱은 1945년 해방과 함께 해태제과에서 물론 그 다음에 롯데도 만드는 것 같고 크라운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만 첫 선을 보인 이후 60년보다는 좀 많겠죠. 45년이니까 대략 살펴보더라도 한 70년이 넘었습니다. 역사를 가진 국내 최고의 과자다. 원래는 새, 짐승, 물고기 등의 고기를 사용해 만들어졌으나 이것이 일본에 소개되면서 식물성 원료로 대체됐으며 일본의 선승들이 가져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식을 할 수 없겠었기 때문에 보리나 콩이나 팥으로 그 분위기를 냈다고 합니다. 1585년경에는 한천 이게 이제 우뭇가사리를 식힌 것인데 차게 식힌 거예요. 끓였다가 사용한 영양갱이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음료신문에서 가져왔고요. 어쨌든 이 양갱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독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자가 들어간다.
원래는 양을 끓여서, 그렇죠? 걸쭉하게 끓여서 고체처럼 될 때까지, 젤라틴이 형성될 때까지 끓이는 거였는데 나중에 팥이 들어가는 것은 일본에서 시작했다. 자, 양갱을 이렇게 되어 있죠. 신문 기사고요. 1995년. 여기도 보시면 양갱을 요강이라고 했는데 요강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큰 바다 양자로 잘못 쓰는 등 이 기자도 보면 이게 정말로 설마 양일까라고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그 글씨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영양갱 이제 바도 나와서, 그죠? 아이스크림까지 나왔는데 연양갱이 의외로 이 부드러울 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한 연자가 아니고 이렇게, 그죠? 달굴 연자도 아니고, 이 씨를 뽑아내는 연도 아니고, 달굴 연자도 아니고, 쇠 불릴 연자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죠.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외색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걸 도입하긴 했지만 연자를 좀 다르게 나타내 보려고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태 제과에 연양갱 할 때는 연자는 의외로 쇠근변이 들어있는 연자고 양자도 그냥 동물의 양자라는 거. 저는 이 사실이 두 개 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이 연자하고 쇠불릴 연자, 양자가 들어가는 거. 갱자는 어떻게든 알아줄 수 있겠지만 이 두 글자가 상당히 재밌었기 때문에 연양갱의 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갱자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사실은 이 양갱도 중국에 단어가 있습니다. 양羹이라고 되어 있고 1번 양고기로 만들어진 국, 이게 사실은 원래 의미였겠죠. 근데 2번 뜻도 있습니다. 팥가루, 우뭇가사리, 이거를 경지라고 중국에서는 얘기하는데 일본에는 도코로땡이라고 얘기합니다. 설탕 등으로 만드는 떡이다. 이 떡 고자에도 새끼양 고자가 들어가 있죠.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기회가 되면 금일 한자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식이고 텐진, 중국 북경 옆에 있는 도시죠. 에 밤양갱이 있다. 그렇죠? 밤양갱, 율양갱이 유명한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도 일본에서 다시 역수입된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갱에 대한 단어는 그냥 갱, 갱죽, 그다음에 갱즙, 양갱, 녹갱, 대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양갱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02번째 시간에는 이 국갱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래는 양을 많이 넣고 걸쭉하게 끓인 국이었으나 현재는 탕과 별로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